우리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에 여러 가지 뭐 바이오마커를 찾는 어떤 데이터도 올라오고 액티그래프든 음성이든 또 무슨 여러 가지 라이트 그 설문조사든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줄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엠진이죠? 네, 맞습니다. 엠진 시큐러스의 조영현 대표님이 전체 플랫폼을 이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합하고 어떻게 피드백 주고 아까 우리 음성에 대한 이런 피드백 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G 시큐러스 조영현 대표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와서 대기한 동안 이제 박 교수님 저는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래도 요소요소에 제 과거 경험이랑 닿는 부분이 있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후두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이제 대학병원을 갔더니 어느 놈이 너보고 후두암이라고 하디라고 이제 의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 직업이 틀림없이 이 뭐 도매상을 하거나 아니면 룸사롱에서 저녁마다 노래를 부르는 직업을 하거나 아니면 야구장을 좋아해서 그런 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의 목 상태인 것 뿐이지 그 후두함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문이나 음성 채취하고 또 저희들 폴립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재작년에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군데군데 익숙한 단어들이 나와서 되게 즐겁게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주제는 이제 치료제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에서의 어떤 그 주안점보다는 이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또는 빅데이터 기반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 공교롭게 이제 우리 한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단초는 이제 어떤 가운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가정하고 계시고 그러한 플랫폼에서의 어떤 쟁점들이나 검토 사항들이 이제 본 사업이 진행되어서 기획되는 동안에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우려가 또 이제 많은 참여자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미션이 공교롭게도 뭐가 잘 된다 아니면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문제다, 심각하다, 아니면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주제로 그 발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 장표부터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좀 호불호가 좀 강하지만 좋아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아마 다들 이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남기진 않죠. 아직 살아계시니까. 근데 제가 가장 즐겨서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드러 맞기 전까지는 이런 그 명언에 어울리는 우리가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좀 낭패를 겪게 될 주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회사 소개는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작년에 금년에 2년 연속 국무총리상 받았다로 그냥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니아나, 뭐 키사, 뭐 경찰, 대검, 국방부, 이 뭐 식약처 이런 등등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플랫폼인 아키텍처 설계를 업으로서 진행해왔던 이력이 있고 또 저 역시도 뭐 이제 제 이야기를 안 믿으실까봐 어리온서 온 놈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해서 안 믿으실까봐 이제 잠깐 제 어떤 경력으로 말씀드리면 법무연수원 교수를 한 4, 5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사이버 보안 전공 겸임 교수 한 3년 하다가 다 여자 학생들이니까 제가 도무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강의 경험들 조금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수사단이나 조사단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가 플랫폼과 만나면 사실은 헬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이 극히 드뭅니다. 모두들 신문에는 성공했다, 뭐 잘됐다, 뭐 이제 완전히 좋아지는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각 영역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이제 IT업에 저는 이제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IT업에 많은 사람들이 자평하기를 성공한 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도 현실 아니냐라는 자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우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들을 고려를 그 몇 가지들을 언급을 꼭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주안점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혼자 일하는 곳이 플랫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시는 곳은 좋은 워크스테이션이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 그리고 또 연구실이라는 제한된 어떤 물리 공간 이런 것들로 상상을 하실 텐데 플랫폼으로 변하는 순간 서브 시스템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수집하는 서브 시스템, 분석하는 서브 시스템, 저장하는 서브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서브 시스템, 또 UI에 뿌려주는 인터랙션하는 서브 시스템 등등의 서브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접점을 갖게 되고 접점에서의 어떤 그 환기할 지점은 누군가는 책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접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들을 앱 개발 업체도 선정하실 거고 메타버스 업체도 선정하실 거고 모델 개발하는 어떤 개발사도 뭐 하실 텐데 이 친구들이 그 기능은 담당을 하지만 접점에 대한 논의는 일절 원하지를 않죠. 자기들 전문 영역도 아니고 또 고민하고 싶지도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재도 제가 이제 전체를 리뷰할 기회는 없었지만 이제 긴 시간 동안 논의되어서 오늘 현재까지를 평가하자 그러면 아마 공통적으로 동의하실 만한 부분이 접점에 대해서 환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많은 솔루션을 구매하고 구축하고 이제 전원을 키면 돌아갈 수가 없겠죠.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사고 엔진은 엔진대로 사고 철판은 철판대로 사서 플랫폼이다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고 굴려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정비소에서 이걸 접점으로 조립을 안 해줬으면 돌아간다는 게 요원하듯이 실제 우리 플랫폼에 기획하는 어떤 흐름이 접점에 대한 고민이 과하게 빠져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꼭지를 발견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데이터 받으면 위에서 빨리 처리해서 빨리 피드백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라고 그 말씀드릴 만한 꼭진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서버를 혼자서 점유하면 전용이라고 하죠. 전용을 하면 알고리즘의 성능 또는 어떤 프로세스의 최적화 등으로 인해서 그 원하는 만큼 속도를 땡기는 것도 얼추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초 걸리던 거를 1억 들여서 서버를 새로 사면 1초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10초 걸리던 알고리즘을 어떠한 그 방식을 바꿨더니 1초 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목표에 요구하는 성능을 담보하는 게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수작업에서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이 쓰게 됩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받아서 티켓을 가져서 먼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이 보장 누구도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쓰게 되는 경우에 성능이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하면 저는 빨라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 거 노트북에 사고 말지 뭐 한다고 플랫폼을 들어가가지고 저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사해오고 뭐 하다 보면 그 세월만 가지 이 성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혼자서 작업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시고 공용으로 데이터를 적재하기 시작하면 지금 상상하시는 거에 곱하기 몇을 정도 한다고 답변드리기 힘들지만 생각만큼 동작하기 힘들다. 더불어서 지금은 많은 부분 연구하시는 과정에서의 자동화 영역들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대선판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댓글 가지고 또 이야기들이 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속되기도 하고 누구는 뭐 다시 또 쫓아다니기도 하고 댓글을 올릴 때 한 건을 올리고 제가 10건 올리고 100건을 올리면 잠깐 밥 먹는 시간 늦춰서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근데 댓글 부대를 운영해 가지고 댓글을 뭐 10,000건, 10,000건 올리겠다 하면 이제는 조직도 관리해야 되고 댓글 부대에서 쓰는 공통 어떤 언어 규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올려서 올린 댓글들이 잘 차단 안 되고 올라갔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그런 어떤 감사 같은 도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댓글 10건 올릴 때 드는 비용이 1이라면 이제 부대로서 운영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과거 우리 감사나 조사 결과서에서도 접하셨듯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빅데이터로만 보지 않고 플랫폼으로 봤을 때 고려사항으로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시는 데이터들의 어떤 파일 저장 형태, 어떤 건 엑셀일 테고, 어떤 거는 CSV일 테고, 어떤 거는 뭐 진료 차트일 수도 있겠는데 노트북에 담겨 있는 자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이냐,
아니면 뭐 위치정보보호법이냐 아니면 의료정보보호법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걸면 다들 이제 법원에 한 번쯤은 갔다 오셔야 될 만큼 낭패를 겪으실 텐데 그러한 어떤 그 현상에서 크게 개의치 않고 업무를 보시는 이유는 누가 와서 노트북을 열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장이 없다 하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노트북을 누가 열어봐 해서 그 큰 어떤 어려움 없이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실 텐데 이게 플랫폼으로 바뀌는 순간 이는 철저하게 법적, 그 다음에 어떤 규정, 그 다음에 어떤 뭐 시행령 등의 규칙 사유들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개인정보 한 건이라도 나와도 안 되고 어떤 진료 차트가 평문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돼 있어도 안 되고 등등의 어떤 보안 규격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통신 구간에서 또는 이게 그 대상자, 환자 또는 대상자가 개인으로서 식별될 수 있지만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노출돼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이제 익명화 가명화라는 이름으로 통칭하는데 익명화 가명화를 유지하면서 어떤 보안 규격을 맞추면서 재처리하는 프로세스의 연산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CPU 연산보다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HTTP로 우리 네이버 가서 그 포털 뉴스를 받아오실 때 그냥 평문으로 받아오면 1초 만에 끝나는데 내가 무슨 뉴스를 보는지 그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암호화해서 받아오시면 한 10초 정도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연산량으로서.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보안과 어떤 재처리 이슈에서 숨어 있다. 그래서 사이징이나 성능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냐를 이제 여쭤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발표를 요청받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책임 부분과 어떤 소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업 기간 또는 구축 기간을 고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앱을 만드시는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센서와 통신을 하고 앱과 통신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위에 상단의 플랫폼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업체를 5개 선정하시면 다들 어떤 식으로 통신하겠다라고 하겠죠. 1년 차에 하시건 2년 차에 하시건. 그러나 그게 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우리는 헌법이나 무슨 법에 의거해서 어떤 생활의 규약을 만드는 것처럼 A라는 회사에서 어떤 통신 프레임워크로 어떤 전문으로 그 데이터를 적재하겠다라고 해서 적재하는 것과 B라는 회사에서 어떤 통신으로 어떤 전문 규격을 가지고 적재하는 것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이제 소위 어떤 우정부지 같은 플랫폼이 플랫폼답지 않아지고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복잡도를 감내하기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동작이 더 이상 안 되는 형태를 감당하시게 될 텐데 이런 전문 규격과 공통 규격을 만드는데 최소 짧으면 3개월, 한 6개월 정도는 가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주제인데 아직까지는 기획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데이터 적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이제 뭐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RDB거나 아니면 엑셀이나 뭐 몇몇 뭐 SQLite 같은 어떤 저장소 같은 개념을 쓰실 텐데 이제 인상 데이터를 적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는 음성을 공부하고 누구는 어떤 우울증을 공부하고 누구는 금연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데이터들의 속성들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테스트 셋을 하나 만들면 뭐 웨이브로 저장하든 mp3로 저장하든 뭐 3메가, 10메가, 20메가, 50메가가 한 건의 특징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문진표로서 어떤 상담 기록 일지를 남긴다 그러면 한 2000바이트, 3000바이트, 5000바이트 가는 텍스트가 될 거고 뭐 이 엑스레이 같은 어떤 영상 정보가 같이 포함된다 그러면 또 이제 뭐 50메가, 100메가의 어떤 그런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가 될 텐데 각각의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이 적재되다 보니까 이들이 쉽게 복사되고 쉽게 호출되고 쉽게 조회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쯤 고민하지 않으시면 플랫폼 자체가 요원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보통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말로서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모델링, 뭐 데이터 튜닝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상당수의 어떤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의 어떤 영무로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꼭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꼭지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나머지는 설명을 대충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환자께서 접하시는 시작 지점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쓰는 거고요. 이걸 쓰면 어떤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무슨 기기에서 어떻게 그 의사 선생님과 어떤 그런 그 통신이 그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라는 인트로와 교육이 필요한 게 당연지사고, 또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버그가 있어가지고 앱이 닫힌다, 제 핸드폰에서는 앱이 멈춰서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등등의 헬프데스크 역시도 지금쯤 디자인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끼워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5개가 개발되고 10개가 개발되고 50개가 개발되는 간에 지금 언급드린 당연히 공통 표준 모델로서의 프레임워크로서 제공돼야 된다라는 논의가 빨리 디자인되지 않으면 이게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얻겠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일단은 언론 보도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자라는 요식행위가 되겠냐라는 기로가 이제 지금쯤부터 한번 고민하셔야 될 주제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어떤 데이터 모델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간단한 어떤 절차에서의 그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아까 이제 챗봇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언뜻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챗봇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겠고, 단순한 센터에서 단방향 흐름으로서의 데이터 수집일 수도 있겠고, 어떤 거는 1초마다 데이터가 수집될 수도 있겠고, 어떤 거는 시간당 데이터 또는 1데이터로 수집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거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를 구축을 해놨는데, 메타버스 업체가 여기 계시면 죄송할 수 있겠지만 멋들어지게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사 같고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서 잘 만들었다. 근데 이거 플랫폼에서 응답 속도가 느려서 어떤 손이 움직일 때 손이 뜩뜩뜩뜩 움직인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개발하신 분께서는 제 책임 아니에요. 플랫폼 성능이, 우리가 통신하는 원본 데이터 가져오는 성능이 느려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또 비즈니스에 또 숨은 그 어떤 그 비밀이기도 한데, 검은수 하실 때 그 사인 받는 게 무조건 목표입니다. 저도 대표라고 했지만 제발 사인만 그 볼펜이 그 뭡니까 그 A4지에 닿는 순간이 가장 짜릿합니다. 이게 사인만 끝나면 이제 가발이 바뀐다, 칼자루는 내가 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좀 나쁜 그런 습관이 저 역시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속도 부분에 있어서 한두 명이 테스트해보고 이 플랫폼을 한 연구진이 사용할 때의 내용으로서 잘 돌아가네, 멋지네 하고 나서 이제 3개, 4개, 5개의 치료제가 동시에 운용될 때 그 메타버스 잘 돌아가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저장소 구성 역시도 이게 실시간이냐 대량이냐 또는 손실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칙지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정합성을 보장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논의할 때 무손실이 뭐 1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하나 정도 생기는 경우에 드는 돈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그 10,000개 중에 하나 또는 이 10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로 이 스케일을 높이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고 한 1억,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산에서는 그 하이 어벨러빌리티라고 부르느냐 폴트 톨러런스라고 부르느냐 두 개로 나누는데, 하이 어벨러빌리티가는 몇백만 원에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하나 살 걸 2개 사가지고 2중화를 한다거나 3중화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정말이지 중요한 연구 데이터라서 무손실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무손실이 필요한 어떤 치료제 개발 로드맵과 무손실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치료제 개발 로드맵을 이제 서서히 구분 지으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법하겠습니다. 그리고 EDA를 왜 끼웠냐 그러면, EDA가 사실은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EDA가 그냥 우리가 탐색적으로 익스플로레이터리하게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도 봐보고 저렇게도 봐보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화를 한 편 다운받아가지고 파일명만 바꿔서 한 100편쯤 저장하면 1기가가 순간에 100기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절차들을 플랫폼에서 어쨌든 받아주고 진행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그 각 절차간이 심리스하게 이어져서 하나의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를 상상하실 텐데, 5만 가지의 시행착오와 5만 가지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5만 가지 아이디어를 플랫폼에서 받아서 지원하기에 소요되는 EDA 절차가 과연 단순하게 지원될 수 있겠느냐도 한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모델 단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등의 내용을 제가 이제 참조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획서를 쓰시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논의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냥 A탑 이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의 기획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문구마다 하나씩 붙여봤습니다. 아주 쉬운 문구들입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앱을 켜겠다라고 정의하셨지만 이 한 줄에는 이제 누군가는 앱하고 플랫폼 간의 통신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했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A탭은 다음 모바일 체제에서 지원되는데 치료제 앱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이제 독자적으로 독자의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어떤 그런 기획을 가지고 UX를 가지고 가도 좋다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야 우리는 한림대학교에서 디지털 치료제 앱의 어떤 기본 어떤 내용들, 헬프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고지사항은 뭐가 있어야 돼, 법적 고지사항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구간은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앱 프레임워크를 공통으로 만들어서 기반을 문서가 됐든 아니면 프로토타입이 됐든 배포를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베이스탑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치료제 개발에서도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대시보딩하는 규격들이 있는데, 대시보드 역시도 이제 누가 만들어줄 거냐, BI라고 불리는 대시보드 전용 도구를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 올라가는 데이터들을 규정하고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의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시보드 다들 필요하시면 공통으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느냐. 결과에 대해서 상시 분석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알고리즘이 나왔거나 어떤 많은 어떤 분석 모델들을 거쳐서 내가 베스트 초이스한 어떤 베스트라고 평가한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 또는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마치 서비스처럼 통계로서 모델로서 분석 결과들을 내고 싶은데 그 위치가 플랫폼에서 어딘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느냐 등등의 내용들을 데이터 사용 설명서 하나의 장표에다가 넣어봤더니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문구로 써져 있어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뒷단의 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이 빨간 박스 하나하나가 작게 잡아도 한 3,4천만 원씩은 되는 어떤 개발 영역권으로서 또는 디자인 영역권으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트로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면 21년, 22년, 23년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에 제가 이 일정에 대해서는 이 대회라고 절대 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 참여하면서 주워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얼추 구성한 거기 때문에 뭐 끝자리가 한두 개 틀렸다거나 아니 시작자리가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너무 이제 불신 안 하셔도 많은 회의 참석하면서 들은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그냥 앞에 파란 박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될 거냐? 지금 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이나 12월쯤에 이거 메타버스랑 빅데이터 간에 통신을 하자. 왜냐면 빅데이터 구축하고 나면 이제 구축됐으니까 기존 구축했던 것들이랑 통신을 연결해야 될 테니까 통신을 구현하자. 저장 스키마도 빅데이터 구축 시에 설계하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걸 보자. 개인정보도 얼마만큼 익명화 감형을 잘했고 보안을 맞췄는지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구축하면 테스트를 해보자. 헬프데스크나 인트로 같은 공통 규격이 21년, 22년 쭉 어떤 구축이나 고민을 하면서 요구사항 도출될 테니 이쯤에 올려보자. 등등의 내용들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치료제 개발을 언제 하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메타버스, 빅데이터의 크게 세 단계의 어떤 사업의 흐름을 아키텍처로 잡으셨는데 최소한의 요소들을 밑단에서의 구축의 백그라운드, 공통 모듈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고민하지 않으시면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데이터를 올려서 연동을 시켜보자. 데이터가 올라와서 사용할 때가 되면 이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된 시점인데 그 사이에 이제 누군가는 테스트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는 성능을 검증해 본 적도 없는 완제품을 받아서 이제 막상 사용하셔야 되는 환경이 되면 사실은 조금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대단히 비가역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실증을 먼저 하고 구축은 나중에 하자와 같은 내용으로서 제가 이제 느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가 2차인데 구축됐다고 하면 개발됐다고 하면 이거는 실증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임상에 쓰는 마지막 단계에서 도구 또는 포함되는 도구 잘 돌아가는지 어떤 성능 부분, 기능 부분. 그러나 구축, 개발, 실증이 섞여서 실증 먼저 하고 구축한 다음에 개발한다거나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 결과물을 구축을 한 다음에 실증을 한다거나 등등의 순서가 다시 거꾸로 되돌려서
그 가능한 부분이 아니더라. 왜냐? 비즈니스라는 곳의 세계들에서의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는 검수 쌓인다면 떠난다. 계약을 3년 동안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구축 없는 실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환기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 센서, 메타버스, 임상 프로세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모델들, 그리고 개인정보나 의료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 어떤 보안 등의 내용들이 각각 서브 모듈로서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조합으로서의 접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나 그 교수님들과의 접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시면 이제 데스트필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안 사고가 났다라거나 아니면 뭐 몇만 명의 데이터가 몇 년치가 유출됐다거나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겪게 되면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난감하고 어색한 상황들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사고를 겪는 것은 필연이다 보니까 지금쯤 고민이 시작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환기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법적 고지들 매번 치료제마다 다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로그인하는 절차들, 뭐 투팩터 인증, 뭐 휴대전화 SMS를 통한 인증 등등의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요즘의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의 어떤 인증 스킴들을 디지털 치료제별로 다 따로따로 구현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따로따로 구현하게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A업체는 그쪽에 지식이 전문성이 있어서 잘 만들었는데 B업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SMS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취약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커들이 보면 그냥 쉽게 그냥 로그인되는 어떤 그런 어떤 앱으로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중요한 모듈들은 항상 공통 모듈로서 디자인하고 배포되는 논의가 어떤 그 필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이제 그 대부분 유쾌하고 즐거운, 그리고 우리가 그 디지털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반 플랫폼을 어떤 이렇게 이정표처럼 만드는 어떤 그런 저도 이제 치료제를 전용으로다가 이 치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두 꼭지들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대단히 역사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에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요청받은 바가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IT와는 조금 더 그 거리가 있는 업의 전문이시고 또는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나 금전이 유통될 때의 그런 책임들이 이게 마땅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일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점들이 그 시스템의 어떤 실제 효용성 그리고 완결성, 완전성에 해를 끼치는 사안들에 대해서 도출해서 한번 환기를 해다오 해서 이제 그 발표자를 준비했던 내용이고, 시간이 꽤 지체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 나머지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그냥 쭉 어떤 식으로 흐른다라는 것들을 그 복잡하다, 그리고 공통으로 따져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가름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네.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각각의 디지털 치료제는 열심히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시겠죠. 제가 이제 이 내용에서 이 간테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이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그러면 말씀드릴 지점을 찾는다 그러면 각 디지털 치료제의 공통 DNA만큼은 지금 뽑아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접속하는 어떤 로그인 환경, 그 다음에 빅데이터랑 연동할 때 데이터를 그 앱에서 저장하고 앱에서 그 복사해가는 그런 그 통신 환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만 도출해내놔도 이 지금 제가 그냥 어설프게 설명드린 한 80%는 해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슈는 성능하고 보안에서의 내용과 연동의 이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연동을 했더니 플랫폼이 죽고 안전성이 없고 성능이 안 나오더라라는 게 필연적으로 겪으실 일 한 가지 주제고, 그리고 이 뉴스를 피하셔야 되는 게 정말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저는 이제 사실 수사나 보안 분석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간에
시끌시끌했던 그 댓글 부대들 이런 수사 또 댓글 다는 부대들 관련된 어떤 일들 이런 것들도 영역으로서 받아서 하고 그래서 재밌게 느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이 일을 눈치 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또는 아니면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책임을 소재를 묻을 만한 어떤 공문들을 받을 이렇게 최소한의 디자인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일이 반드시 터지더라는 거죠. 업체가 와서 개발자 뭐 한두 달 있다가 퇴사하는 친구가 USB 꼽아가지고 장난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런 업체들 없이 깨끗한 연구 인력들이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봤는데 그 통신의 접점이 어디 외부에 공개돼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운영하다가 외부에서 뭐 북한 친구들이 왔다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제약사의 어떤 다른 분들이 왔다 갈 수도 있겠고 뭐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갈 수도 있겠고 하는 등등의 그 네트워크 통신상에서의 침해가 그 상당히 두려운 일이다 보니까 보안 규격 정도까지는 좀 고민을 하실 부분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통 모듈을 가장 먼저 공통이 되는 기능과 역무 요구 사항들을 도출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TP에서 이제 따로 고민해서 우리 이제 그 교수님들이 개발하는 이제 치료제가 올라갈 그 기반에 대한 것은 TP에서 이제 따로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우리가 각 그 치료 기기 또 이제 강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공통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부분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또 코멘트 겸 질문은 우리가 이걸 이제 이 빅데이터 쪽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1단계는 일단 서비스에 가기 전에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런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를 위한 이제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도출할 때 그때 이제 많은 그 이제 그때는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무슨 이제 보안이나 이제 이런 문제보다도 이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뭐랄까 나중에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그 요소단을 만드는 작업 이게 네.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스태틱스 에이저 서비스 네. 그걸 만들기 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단에서 알고리즘과 스태틱스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먼저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쭉 네. 요소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비스를 오픈할 때 네. 그것들이 이제 가서 이제 꽂아져야 될 거라서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거 개발 방법이라 그럴까? 네. 우리가 뭐 음성 바이오 마커를 이제 개발할 때에도 이런 이제 빅데이터 어떤 솔루션들이 이제 분석 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지금 앞에 네. 뭐 부재 이런 것들이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들 이렇게 해볼 거라는 거죠. 네네. 해보고 이제 3차년도에 서비스 오픈할 때 이제 갖다 꽂고 그리고 네. 저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빅데이터가 통신 부재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제 설계를 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이제 어떤 협력. 네. 그래서 뭐 코멘트이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개발해도 되나? 네. 이런 거죠. 네. 그럴 때 좀 조언. 네. 이런. 그 이제 조금 그 좀 생뚱맞게 제가 아까 이제 검수 말씀을 드린 이 이유가 그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빠르게 재단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약간 이제 그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병철 회장께서도 인재제의를 외치셨듯이 결국에는 이 모두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헌신적으로 모이긴 하는데 다들 계약 관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는 협업이라는 게 불가능한 꼭지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초기에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완결된 플랫폼 런치까지를 꿈꾸지만 이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초기에 했던 친구들 계약이 여기에 끝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 데이터, 빅데이터의 조그만한 대회 오픈을 하지 않는 빅데이터의 어떤 초기 모양을 만드는데 야 초기니까 통신기록은 필요 없고 너희들이 그냥 대충 끄적끄적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데이터랑 통신을 해라, 플랫폼이랑 통신해라 한 게 마지막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그 친구들이 그걸 테스트한 이후에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다시는 만나기 힘든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한 친구들이 여기까지가 유지되면 좋은데, 또는 여기에서 참여한 친구들이 여기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 업무들이 분장이 되어 있고 많은 에너지들이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접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점으로 일치가 안 되거나 어떤 그 교집합이 안 서는 경우들이 이제 가장 큰 우려로서 환기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방법들은 이 공통에 대한 내용은 1년부터 3년까지에 PM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신 규격을 공통, 데이터 규격을 공통으로, 보안 정책을 공통으로 뽑는다 그러면 하다못해 통신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어떤 상당히 수준에 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PM이 있으니까 PM이 한 명 2021년 8월부터 23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서 연말 마지막까지 있을 거니까 충분히 한 사람이 공통을 도출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약간 좀 그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소위 이제 PMO라고 하죠. 그러니까 PM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오피스 수준의 한 명이 아닌 보안과 데이터와 어떤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실 단위 정도의 조직을 구비하시는 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이런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면 한 명보다는 각각의 업무 분장에서 메인으로서 흐름을 책임지는 어떤 담당자가 좀 선임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가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대답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방에서 저희가 논의한 게 이제 그겁니다. 그 팀을 이제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그 이제 논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디지털 치료 기기를 이제 인증받는 거기 때문에 그 팀이 만들어지면 이제 KTL하고 해서 이제 저기에 지금 뭐 메타버스 빅데이터 간의 통신 이제 규격, 뭐 앱이 가져야 되는 규격, 보안 규격, 이게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하는 형식에 맞는 그 문서 작업을 네. 이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갖는 문서에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소메드라 그러나요? 이제 그 규약을 지켜서 이제 그 표준을 지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저 팀이 만들어질 거고, 네. 그 팀이 KTL하고 같이 일을 해서 저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 문서 작업이 끝날 수 있게, 네. 그걸 목표로 저 팀이 유지가 돼야 될 거고, 한번 또 네. 이렇게 잘 네. 참여해 주시면 네. 고맙겠네요. 네. 혹시 이제 그 교수님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끝으로 제가 어쩌다 보니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발표를 드리게 돼서 이제 괜한 그 얄미움을 사지 않을까 제가 대단히 걱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SI성 또는 플랫폼 구축성의 프로젝트들에서 항상 낭패를 겪어서 이제 결국에는 결과 좋지 못했던 것들을 사전에 한번 여기 참여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또는 체크리스트로 마음에 드실 법한 어떤 기준 아닌가 해서 그냥 소개드리는 자리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 이 사업의 어떤 무궁한 발전과 성공적인 어떤 구축이 요원할 거라고 믿는 일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